에피소드로 유명한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뭐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울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리고 봉하마을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왔는데 군중들의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니까 그 분향소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가고 돌아가는데 분향소에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합니다. 분양을 못하게 돼서 뭐 송구합니다 하고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장례식장에서 백원호 의원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오냐면서 소리를 지를 때 만류하고 사과까지 하고. 근데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울어서 저러다 죽겠구나 싶었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무척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분이다. 꽤 참을성이 깊지만 본인이 결단하면 무척 결단력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언제 봤냐면 그 훨씬 전에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현행 9등급 갖고 사립대학은 18등급을 하자 그러고 우리 열린우리당 교육위는 5등급이나 7등급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도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공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가고 당시에 이제 교육부 총리가 앉아있는데 근데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었냐 문재인 그때 지민사회 수석인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 교육부 총리가 아주 세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번에 그 18등급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전 사퇴를 내겠습니다. 그 대학의 불사를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대학의 요구를. 그러니까 멀리 앉아있는 문재인, 그때도 저는 참 이렇게 우유부단한 분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만두시지 말고 지금 그만두세요. 저 이해찬 총리, 교육부 총리 세 분이 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때 상황파라고 싸우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뚫고 또 얘기해요.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그만두세요. 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강단을 잘 안 드러내는구나. 꽤 결단력이 있는 모습을 전 봤다. 중들의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니까 그 분향소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가고 돌아가는데 분향소에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합니다. 분양을 못하게 돼서 뭐 송구합니다 하고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장례식장에서 백원호 의원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오냐면서 소리를 지를 때 만류하고 사과까지 하고. 근데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울어서 저러다 죽겠구나 싶었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에피소드로 유명한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뭐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울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리고 봉하마을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왔는데 군에서 이게 무척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분이다. 꽤 참을성이 깊지만 본인이 결단하면 무척 결단력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언제 봤냐면 그 훨씬 전에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현행 9등급 갖고 사립대학은 18등급을 하자 그러고 우리 열린우리당 교육위는 5등급이나 7등급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도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공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가고 당시에 이제 교육부 총리가 앉아있는데 근데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었냐 문재인 그때 지민사회 수석인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 교육부 총리가 아주 세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번에 그 18등급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